자, 이제 녹화를 시작을 눌렀고요. 자, 녹화 눌렀고, 이제 수업을 우리가 뭘 진행을 할 거냐? 자, 올리드 통합과학에서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자, 여기부터 이제 간단하게 수업을 할 거야. 네, 결국 이제 삼성도 자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 스펙트럼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문제도 여기서 시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재작년에서도 이쪽에서도 또 나왔고요. 그다음 범위 자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요 부분들 자 빠르게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주론에 관한 부분들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우주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보시면 자, 크게 우주가 정적이다. 그러니까 우주는 커지지 않는다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론이 서로 대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적인 우주론은 아인슈타인, 자, 팽창하는 우주론은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서로 대립을 하다가 뭐 처음에는 당연히 뭐 우주가 커지지 않는다, 일정하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우세했는데 자, 누가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나오죠. 이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자,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통해서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 있어. 근데 사실 이 우주가 팽창할 때 뭐 특별한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근데 특별한 우주의 중심은 없지만 내가 이제 다른 외부 은하들을 이제 확인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외부 은하를 관측할 때 이 외부 은하가 멀어져. 또 다른 어떤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 얘도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가까운 애들은 후퇴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우주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얘기를 했었냐면 적색편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이 적색편이라는 걸 확인하고요. 이 적색편이를 통해서 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적인 우주론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했고요.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 우주론에서도 그림을 보면 우주 자체가 커졌어. 얘도 우주가 커졌단 말이야.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들 탄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 변화가 없단 말이야. 이 질량 변화가 없다면 자, 우리가 질밀 부로 생각을 하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이 빅뱅 우주론에서 부피가 증가하면 질량은 일정해. 부피만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고요. 이 우주가 커지면서 이 팽창하는 우주를 팽창하게 하는데 이 에너지를 이 우주들이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도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될 거고요. 자, 이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새로운 물질들이 탄생을 하는 거야. 즉,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질량도 같이 증가하니까 밀도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의 크기를 늘리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제 우주가 커질 때 여기에 새로운 물질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 부피 자체를 크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아, 온도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제일 맞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우주론에 관한 빅뱅 우주론에 관한 증거가 바로 뭐냐? 자,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지? 이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보통 일반적으로 요 두 개는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야. 뭐 작년 문제 같은 경우를 뭐 비교를 해 본다면 뭐 스펙트럼에 관한 부분들만 나왔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스펙트럼 나왔으니까 스펙트럼 플러스 이 빅뱅 우주론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 더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냥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우주가 자, 이게 보면은 빅뱅이 일어나고요. 자, 이제 우주가 점점점 커지게 된단 말이야. 이 우주가 커지게 되면서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과정들이 어떤지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요 부분들은 항상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고요. 이 대폭발로 인해서 자,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기본 입자들,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생성이 된다.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자, 기본 입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초창기에 이제 우주가 커졌을 때 자, 이 입자들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인데 기본적으로는 온도가 너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입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었고요. 자, 이 우주가 이제 조금 더 커져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단열 팽창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자,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돼요. 낮아지면서 쿼크 전자와 같은 자, 뭐가 만들어진다?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보통 이 기본 입자를요, 뭐 쿼크, 그다음 뭐 렙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쿼크의 종류 6개, 렙톤도 6개의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뭐 쿼크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뭐 이렇게 6개의 쿼크가 있고요. 이 렙톤 같은 경우는 전자 중성 미자, 뭐 뮤온 중성 미자, 타우 중성 미자 뭐 이런 식으로 총 6개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업 쿼크, 다운 쿼크, 전자 등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왜? 업커크가 갖는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 쿨롱이고요.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쿨롱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1 쿨롱이 된다. 그래서 이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크기가 무한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크기가 무한대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서 쿼크끼리 이제 핵력이나 이런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쿼크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양성자라고 얘기하는 건 업커크 두 개, 다운커크 하나, 중성자는 다운커크 두 개에 업커크 하나. 그러면 업커크가 갖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그럼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1이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1쿨롱이 되는 거고요. 중성자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니까 얘는 0.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양성자는 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무조건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3분 정도가 되면 자,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요. 이런 양성자나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양성자는 그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3분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헬륨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헬륨 원자 핵이랑 수소 원자 핵의 질량비. 그래서 요 순서를 가끔 바꾸는 문제들도 있어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인데 이거를 자, 어디에서 예측했냐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이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걸 예측을 하고요. 실제 얘네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얘네들을 멀리 외부 은하들의 빛을 이제 관측한 결과 이제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구나.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수소나 헬륨 원자의 질량비인데 여기서는 선생님 원자 핵이잖아요. 원자 핵인데 이 원자의 질량이랑 왜 3대 1 비슷합니까? 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이 원자라는 건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과 그 주변에 도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자는 원자 핵의 질량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 핵이랑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도 마찬가지로 3대 1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3분이 되기 전에는요,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니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변환이 가능해.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의 숫자가 1대1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반대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온도가 높다 보니까, 자, 온도 자체가 높으면 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화가 가능해. 근데 이 온도가 낮으면 이 에너지를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이 3분이 되면 이 1대1에서 이제 양성자 2대1, 3대1, 4대1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다가 이제 3분 정도가 되면 온도가 더 많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만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약 7대1의 비율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기에는 1대1의 비율이었고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때 당시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3분이 될 때요. 3분이 될 때 이 수소 원자 핵의 개수. 자, 봐봐. 숫자로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대 헬륨 원자 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의 비를 물어보면 12 대 1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질량의 비를 물어봤을 때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질량이 선생님 여기도 보면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2대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4. 계산해주면 몇 대 몇? 3대 1의 질량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소나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그러면 이 3대 1을 통해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이 원자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38만 년이 됐을 때, 자,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해서 수소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요. 빅뱅이 일어납니다.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극 초반에는 조금 들적으로 했는데 이 극 초반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무런 물질도 존재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우주가 커지면서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탄생하고 이후로부터는 이 우주의 온도하고요. 온도는 내려갈 거고 계속 크기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점점점 커질 거야. 그래서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지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고 점점 2대1, 3대1, 4대1, 5대1, 6대1, 그다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약 3분이 됐을 때 자, 몇 대 몇이 된다.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요. 자,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38만 년이 되면서부터 자, 온도가 이제 딱 내려가서 이때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자,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 우리가 물어보는데 우리 절대 온도는요. 이 절대 온도는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15. 300이네. 200 273.15예요.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는 건 항상 섭씨랑 273.15를 더하는데 이 15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생략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38만 년이 되면 이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이 되는 거야. 이 3000 켈빈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 전자랑 빛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빛 자체가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빛과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니까 직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8만 년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우주다라고 표현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38만 년이 되면 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빛이 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쭉 퍼져나가요. 쭉 퍼져나가서 우리가 이때는 무슨 상태? 투명한 우주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이 3000 켈빈의 온도에서 퍼져나간 빛이 자, 시간이 쭉 흘러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주가 점점점 커졌을 거고요. 커지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서 현재는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파로 관측이 될 것이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펜지어스랑 이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얘네들이 이제 안테나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 3켈빈에 해당하는 또는 2.7 켈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2.7 켈빈 또는 3 켈빈에 해당하는 복사파의 파장으로 관측이 된다. 그걸 바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했고요. 온도나 밀도는 낮아졌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 핵, 자, 원자 순으로 형성이 됐다. 자,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고 자,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고요. 자, 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제 빛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우주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3000 켈빈의 온도에서 퍼져나가는 복사파가 지구로 들어올 때는 약 3 켈빈에 해당하는 복사파의 파장으로 관측될 것을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고 실제로 관측했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됐고요. 자, 빅뱅이 일어나고 이제 약 3분 정도가 됐을 때 다시 여기서 돌아가서 보면 자, 이 수소나 헬륨 원자 핵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다 보니까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의 비를 따지자면 개수의 비는 12대 1이 됐고요. 질량의 비를 따진다면 3대 1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고,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아마 수업 자체를 여기까지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끝내야 되니까 오늘 수업하는 애하고 고생을 좀 다들 하셨죠? 뭐 선생님 뭐 이것저것 이제 항상 뭐 첫날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긴 하는데 음.